자, 그럼 이런 상황이야. 윤석열이 집권하기 전의 상황이, 집권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거잖아요. 예? 폭우가 쏟아졌는데, 예? 가가지고, 구두 신고 가가지고, 예? 반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예? 자기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는 다 침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집에 퇴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여기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왜 여기서 이렇게 이런 끔찍한 상황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하고 앉아있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이 양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 바뀌어요. 이 양반 지금 60이 넘으신 분, 60이 넘었잖아요, 지금요. 안 바뀝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상징이 뭡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나?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대통령의 역할이 뭔지를 아는 철학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오세훈도 마찬가지잖아요. 반지하 다 없애겠다고. 무슨 대책을 마련해주면서 없애겠다면 모르겠지만은,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의 그러니까 시정을 담당하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무슨 이게 미래가 있어요. 예? 서울 시민의 미래가 어떻게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철학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 다 정치인이잖아요. 서울시장 정치인입니다. 예? 대한민국 대통령 정치인입니다. 선출 권력이잖아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몰라.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없어. 그러면 그 사회는 그러니까 뻔한 거죠. 어떤 사회? 정글 사회가 되는 거죠. 야만 사회가 되는 거죠. 예? 정글 사회가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그럼 이 정권을 그러니까 5년을 겪어봐야지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겪어봐야지 알아요? 지금 뻔히 이 사람들 안 바뀌어요. 오늘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봤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절대. 예? 절대 안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 게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게 우연이 아니고 제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은 시대 변화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했어. 엉뚱하게 방향 설정한 거죠. 미국에다 올인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그러니까 한미 간에 포괄적 파트너십을 그냥 계승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그러니까 분리해가지고 협력할 거 협력하고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미국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군사동맹, 안보동맹을 하고. 근데 경제까지 왜 거기다가 안보동맹에다 끌고 들어가가지고 중국 리스크, 러시아 리스크를 만드냐고요. 예? 그러니까 위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기를 더 플러스 시켜, 추가를 시켜. 왜 그럽니까? 시대 변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 조선시대 때 뭐냐면은 명나라를 가고 청나라는 그러니까 야만족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청나라한테 병자호란 당해가지고 국민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죽음으로 내몰랐던, 예? 이런 거하고 지금하고 뭐가 틀려, 이게요? 거기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들이요, 소위 서민층들, 소위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증가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예? 일자리도 굉장히 불안해.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정말 2년 동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나마 뭐냐면 재난소득이라고 좀 지원해준 거 가지고 겨우 견뎠는데, 예? 견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있습니까요? 부자들, 재벌들, 얘들한테 감세 정책을 내놔.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도대체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지금 상황 속에서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이가 없죠. 이 감세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래도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래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저 정책이 왜 민생 정책이지? 한 80, 90%는 동의를 못할 거라고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야. 근데 이걸 방향을 수정을 안 해. 이 사람들은 절대 안 합니다. 방향 수정 안 하니까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요. 더 오래 갑니다. 왜 더 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무역 적자가 8월 달도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더 커질 가능성이 커요. 7월 달보다도요. 갈수록 커져가요. 예? 5개월째. 그래, 그 속에서 외환 보유고 줄어들죠. 그러니까 환율이 불안하죠. 지금 1,300원대 1,310원 안팎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싱가포르 달러 같은 경우는요, 환율이 연초 대비해가지고 1%에서 1 내지 2%뿐이 안 변했어요. 근데 우리는 10%나 올라갔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잖아요.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원자재들을 수입을 해야 돼요. 예?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게 물가 상승 압력을 지속시킨다고요.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미국만이 아니죠. 주요 선진국가들하고 이미 역전된 나라들이 많아요. 예? 역전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율이 더 언제니까 환율이 더 불안정해지죠.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이야.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그러니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생겼냐?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을 이런 건 모든 전 세계가 겪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소위 말해서 뭡니까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냥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왜 거기서 우리가 나토까지 가가지고 러시아를 그러니까 같이 적으로 규정을 하고, 예? 중국을 그러니까는 적으로 규정하면서 중국 리스크, 그러니까 차이나 리스크, 러시아 리스크를 자초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천연가스 수입액이 제로잖아요. 예? 왜 그러니까 지금 위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위기 관리는 그냥 위기를 더 만들어 추가를 하고 있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을 수정을 안 하니까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문제가 터지면 쫓아다니면서 하는 방식이야.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에 못 올려요? 가계부채랑 부동산 시장이 걱정돼가지고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환율이 더 불안정해지고 인플레이션이 해결 못해요. 우리나라가 해결돼도 가장 늦게 해결될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3분기 4분기 때는 이 기후제식이죠. 기후제식. 예? 10월 달부터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좀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좀 그 혜택을 나타나지 않겠는가. 쉽게 안 떨어집니다. 쉽게 안 떨어져요. 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죽어납니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요. 국민들은요, 본능적으로. 예? 본능적으로.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국민들이요.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거예요, 100일 만에. 예? 이 정부한테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더 이상 자기들을 그러니까 구제해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새로운 처방역 위기 시대에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우리는 어땠습니까요? 세계적인 소위 말해서 21세기형 팬데믹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방역 문법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게 소위 K방역이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 도약이 가능해졌잖아요. 우리 1, 2년 전만 하더라도 선진국 진입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잠 깨나고 보니까는 선진국에 되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정도까지 됐잖아요. 근데, 예? 지금 정권 바뀐 지 지금 그러니까, 예? 선거 끝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잘 돌아가고 앉았다고 이렇게 자천하고 앉았더라고. 오늘 보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근데 문제라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어떤 한편에 서가지고, 예? 다른 쪽과 그러니까 다른 쪽을 적으로 만드냐고요. 예? 이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하고 앉아있냐고요. 예? 국가 이익을 생각한다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성 게임이거든요. 저도 만약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20세기처럼 강자라면요, 미국에 편성하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지금은 미국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이길 수가 없어. 예? 승자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국제사회 속에서 지금 대체적인 지금 진단이라고요. 거기다가 대내적으로는 자산가 공화국을 이걸 해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붕괴될 가능성이 지금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가 제가 D공포예요. 제가 D공포예요. 예? D공포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의 변화를 세계의 지금 상황의 변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든 외교든 뭐 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은 제가 볼 때 그 검사짓 한 영역 이해는 몰라요. 예? 제가 볼 때 모른다는 게 확실히 들었어요. 예? 미국이 지금 뭡니까? 미국이 WTO를 유럽 국가하고 같이 만든 게 WTO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미국이 지금 완전히 쌩까고 있잖아요. 예? 이게 말 그대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시스템이라고 이게요.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잖아요. 월가 이해하고 맞아떨어진 거고. 예? 왜? 생산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지금 WTO를 지금 미국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얘기를 안 해.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게 바이든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알라이 쇼어링, 프렌드 쇼어링. 우리 바이든이 왔을 때, 아니 옐런이 왔을 때 소개됐던 용어죠. 프렌드 쇼어링. 이게 뭐예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동맹을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전 세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세계화 시대를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건 뭐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다 연결된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정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인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경제 생태계가 붕괴됐잖아요. 왜 붕괴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활동을 위축시켰잖아요. 전염을 막기 위해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요. 그렇죠? 활동을 위축되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소비자하고 유통업자하고 생산자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끊어진 거 아닙니까? 생태계가 이게 연결망이 다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과 러시아를 그러니까 고립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끊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수십 년.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된 게 언제예요? 20년이 됐잖아요. 지금요. WTO에 가입한 지. 예? 중국이 엄청나게 전 세계 경제에 그러니까는 다 연결이 됐잖아요. 이걸 끊어내게 되면은 그 끊어내면서 중국만 피해 볼 줄 아세요? 중국과 그렇게 연결됐던 나라들 다 같이 피해 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역사적인 태행이죠. 이건 미국이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인류 세계에 죄악을 저지르는 거야. 죄악을 저지르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자기들 나라에 와서 생산 공장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피해 안 보려고. 근데 우리처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하는 나라들은 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예? 미국은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다 그렇게 갖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자기네 나라에다가 와서 거기서 그러니까 공장 짓고 하지 않으면은 조세 혜택 세금 혜택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중국 물건도 쓰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하고 지금 한국이 똑같은 입장이냐고요. 예? 미국은 중국하고 적대적인 관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왜 적대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왜 러시아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돼야 되냐고요. 예? 미국 경제하고 우리 경제가 똑같습니까? 이해관계가요? 산업 체계가 틀린데, 예? 미국은요, 지금 어떤 짓 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이 올해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사상 최대예요. 작년보다 20%가 증가했어요, 지금요. 20%가 작년보다. 예? 20%가 증가했습니다. 지네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거 다 수입해. 그러면서 남은 나라한테는 중국과의 거래를 하지 말라고 이러고 안 됐다고요. 예?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기술도 팔아먹어. 기술도 수출해. 예? 왜? 미국이 중국한테 팔아먹을 게 주로 그런 거거든요. 고무과 같이. 그러면서 다른 나라한테 하지 말래. 근데 그걸 한국에 앞장서서 돌격대역하라고 앉았어.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이게요.
이거를 알아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정리한 겁니까? 포괄적 파트너십이 뭐예요? 군사 안보는 동맹하겠다 이거예요. 예? 이건 과거 해왔던 거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분야들, 경제를 포함해서 나머지들은 파트너십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군사 안보하고는 분리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개선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난해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한국이 맺은 건데. 근데 왜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 위기를 자초하냐고요.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워놓으니까는 러시아 리스크가 생기고 중국 차이나 리스크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그래요. 아 우리가 미국 편 들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는 러시아 중국 쟤네들 그러니까 저 나쁜 놈 아니냐. 소위 악마와 중국과 러시아는 악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예? 악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 나라를 체제를 전혀 지지 안 해요.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이익,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존 이게 더 우선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그랬죠. 흑백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지금 반공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예? 반공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요, 제가 볼 때 자녀들하고 대화 안 됩니다. 대화 안 돼. 제발 좀 있잖아요. 시대착오적인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 엄청나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잘못 낀 첫 단추가 윤석열 취임사부터 나왔어요. 미국의 그러니까 가치 공유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취임사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기 참여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선언을 했죠. 예? 그리고 나토에 가서 중국을 그러니까는 시스템적인 도전, 냉전 시대에 그러니까 적용했던 이거를 가서 지지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탈중국 발언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은 또 이제 나토에서 돌아오면서 저기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 질서를 안 지키는 나라들은 여기 대해서 규탄도 하고 함께 연대 제재하겠다. 이게 뭡니까? 돌격대가 되겠다는 거죠. 행동대장 되겠다는 거죠. 행동대장. 예? 조폭들 보게 되면, 조폭들 속에서 보게 되면, 저기 이 대장은 그러니까 지가 칼 들고 싸움하지 않잖아요. 밑에 이 뭡니까? 예? 부하들 되게 시키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를 박진 예교장관이 8월 5일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와가지고 왕위 면전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용납 안 된다. 이거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중국한테서 할 말 했어. 그리고 이게 뭐예요? 지금 미국한테 그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미국 앞에서 내가 돌격대장을 할게. 그걸 대통령이 선언했으니까 예교장관이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 죽어나고 국가 이익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피해보더라도 나는 견딜 수 있어. 근데 이 죽어나는 건 누가 죽어나는 거냐고요? 국민들이 죽어나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 죽어나고 있잖아. 당신들 자산 나눠줄래? 그러면 국민들한테요? 서민들한테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를 안 하는 거, 윤석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려면 얘기하세요. 예? 자기들 그러니까는 혼자 살겠다고 하면서, 예? 자, 그래서 현대사회는요,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경제적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을 삼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뭡니까? 정치적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호 균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가 없다는 건 뭐예요? 국가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없는 거잖아요. 정치가 없다는 건 국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리바이던이 없는, 홉스가 얘기한 거죠. 리바이던이 없는 혼돈과 무질서죠. 리바이던이 없는 혼돈과 무질서잖아요. 예? 지금 그 상태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국가가 없으니까. 예? 홉스가 리바이던이 국가하고 계약, 국가가 필요한 이유를 시장만 가지고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원리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위기 상황에서 재벌과 고액자산가들 세금 경감해주고, 그걸 세제 개편하고,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이 소위 말해서 외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달러로도 그러니까 자산을 그러니까 배분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달러를 해외 유출하기 위해서
유출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외환거래 사전신고도 폐지하겠다는 걸 라고 앉아있고, 거기다가 오늘 뒤에서 얘기했지만은 전리품 챙기기, 예? 나라 재산을 그러니까 사유화시키는, 그러니까는 이런 짓들을 지금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철먹긴 첫 단추에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8, 90%가 보고 있는 겁니다. 8, 90%가 보고 있는 거야. 예? 6월달 이후에 경제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생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내수가 지금 그러니까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약화되죠? 수출은 이미 그러니까 약화됐죠? 내수하고 수출이 약화되게 되면 뻔하죠. 마이너스 성장되는 거. 3분기 가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6월부터 수출액 증가율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천연가스 수입액이 6월달에 제로가 돼버렸고요. 환율 안정성 영역에서 벗어나 버렸죠.